반갑습니다. 두산RBT 주가 전망 도와드릴게요. 두산RBT 전망 도와드리기 전에 일시정지 두시고 이런 후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멤버십은 최근에 4억 7천원 버신 분도 계시고요. 또 뭐 10억을 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산RBT 전망 도와드리면서 이제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 내에서도 두산RBT보다 최근에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낫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현대건설과 한전기술이요. 근데 이제 원자력은 결국 이렇게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조방원에서 조선 방산 원자력은 결국에는 이제 현재 시대의 흐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콘트라TF의 파동에 따라 1979년에 미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 2026년에는 탈세계와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며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AI 패권 다툼 속에서 이 조방원 주식이 오른 거는 과거에 이제 23년 6월 1일과 24년 8월 7일부터 제가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방산 전력 인프라 반도체를 사라고 했고 24년 8월 7일에는 제가 조선과 반도체를 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현재도 단기로는 사실은 지금 원자력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이제 보시면은 조선주와 그렇죠, 방산주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미국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부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두산에너비티가 좋을까, 현대건설이 좋을까, 한전기술이 좋을까, 이제 원자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이 세 종목은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과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숫자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굳이 따지면 현대건설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건설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주식을 살 때는 기다려서 고점에서 폭락이 한번 나올 때 사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이런 식의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멤버십에서도 대한조선을 말씀드렸던 게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조선도 사실 이때부터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인 건데, 그렇죠? 그리고 계속 홀딩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고점에서 뭡니까? 그쵸? 이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 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종목은 지금 여기서 힘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또 뭡니까? 그래서 또 살짝 하락폭이 커져요. 84,000원과 8만원 사이까지 또 내렸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향후의 실적 전망은 어떤지에 따라 그 정도의 분석은 다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 제가 그러면서 늘 얘기했던 게, 두산RBT가 최근에 7만원과 그쵸 8만원 사이에 최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산 또한 70만원과 80만원에서 최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는 얘기를 이때 당시에 또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두산도 신고가를 가는 상황입니다. 전자재료 부분이 사실은 이게 리스크가 일부 있었지만 결국에 수출 통계를 계속 분석해 보면은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왔죠. 제가 두산RBT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신규로 사신다면은 당연히 지금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한 10% 내외,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은 한번 급락이 나올 때 마이너스 15% 20% 한 번씩 출렁출렁 거림이 있기 때문에 95,000원 이하까지 한번 넓게 열고 보셔야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시장이 과연 여기서 하락할까요? 대다수의 사람은 시장이 제발 하락해라 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시장이 여기서 보시면 이 상황, 지금 이만큼의 상황이 말해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동성 랠리다. 그리고 포모성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몇백억짜리 건물을 팔면서 몇백억치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2월 10일까지 은행 총 예금은 마이너스 34조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서 저축성 예금이 23조 줄었고, 반면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이 가파랐고, 2025년 한 해 동안 주식형으로 83조가 유입됐는데 26년 1월부터 2월 11일
2달도 안 되는 순간 46조가 유입됐다는 거는 지금 이달 들어 해외 주식형 자금은 25년 3월 이후 처음 감소 시작했어요. 미국 주식. 그죠? 제가 얘기했죠. 작년 4월부터 미국 주식 한 사람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강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원분들 보시면 10억 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4억 7천 버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는 봤을 때 5,500과 5,200 사이가 단기 저점 역할을 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갖느냐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이너스 7, 8%의 하락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만약에 조정을 크게 보인다면은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도 해볼 수 있겠지만 최근의 하락을 염두에 봤을 때는 일단 마이너스 7%대부터 좀 좋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좋게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너무 저점을 매수하려다가 아예 매수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조방원 이게 언제부터 주도주였습니까? 24년과 25년에 걸쳐서 주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S&P 500과 우리나라 증시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이 12월 중순부터 2월 달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상승률이 컸던 탑 두 가지 섹터의 주식이 상반기에 강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5년 1월에 두산 LVT 원자력 강세였습니다. 그쵸? 원자력 강세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25년 1월에 HD, 현대비포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쵸? 25년 1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군함 관련 내러티브로 60%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25년 상반기 내내, 그죠? 25년이 사실 그렇게 상반기에 그렇게 시장이 엄청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2월, 3월 왔다 갔다 했어요. 하다못해 당시에 이제 25년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 LI지능손이라는 주식도 23년 12월에 고스로보틱스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부각됐고 당시에 이제 상한가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크게 생긴 다음에 다시 24년 2월에 달리는데 24년에 방산주를 다 검색을 해보면은 하나헬스베이스, LI지능스원, 그쵸? 24년에 다 강세였어요. 그쵸? 그리고 현대로템조차도 24년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25년 1월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 1월에 가장 강세였던 건 결국 조방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23년도 분석해 드릴 수 있고 23년도 보시면 에코프로, 그렇죠? 에코프로 BM,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다 2월에 초강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현재 26년 1월과 2월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쵸?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증권, 그쵸? 26년 1월과 2월 사이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쪽은 반도체, 자동차, 증권. 물론 다른 섹터도 강세일 겁니다. 특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이에요. 그쵸? 엄청난 상승입니다. 우주항공도 사실 두고두고 계속 분석을 하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오르고 나서 분석하는 것보다 이미 그 전에 분석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참고로 세아페스티지주는 특수화금 분야에서 우주항공 관련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공장이 가동이 되면 26년부터 실적이 찍힐 것이고, 그것을 저는 일찍이 교육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ATI 멀티리얼즈, 그리고 카펜터 같은 미국 주식과 함께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여기 12월 제가 교육시켜드린 시점부터는 굉장히 폭등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세아베스티지주뿐만 아니고 저궤동 위성에서는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이제 저는 통신 장비가 사실상 우주항공의 최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RFHIC를 28,000원 부근 매수 강조했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훌륭해서 그런지
그죠? 변동성은 있지만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놀림목 생기고 또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올해 과연 시장이 여기서 끝일 것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왜냐? 지금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전 세계 IB들도, 그리고 유수의 언론들도 우린 이제 한국 증시가 이런 정도의 슈퍼 사이클이 온다면은 2, 3년간 반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우 1년 상승했다고 해서 끝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많이 올라서 여기서 이제 저는 수산화 BT가 13만원, 15만원 정도 올라가면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두산베트는 작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2030년과 2035년까지의 가이던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관세 영향으로 사실은 우리 증시가 만약에 리스크가 생긴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5,500과 5,200 사이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5,000 이하까지 기다렸다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릴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5,200부터 5,500 사이까지 떨어졌다가 5,500 부근 또는 5,600 부근에서 다시 폭락 나와서 4,500, 800까지도 떨어질 확률이란 게 있겠죠. 이건 주식이라는 건 사실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확률을 생각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현금으로 갖고 계시고, 일단은 떨어졌을 때 주도주를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LG전자를 명절 전에 매수를 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폭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KNJ, 대주전자재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른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포인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로도 사실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한번 이제 눌림목이 생긴다면 올라갈 종목들, 이런 것들 필터링을 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폭등하는 상황에 코스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니까 코스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코스피와의 수익률 격차가 축소될 걸 기대하는데,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코스닥이 현재 마이너스 41%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올라온다면 당연히 코스닥 한 1500까지는 열려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막혀있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잘 사지 않는다면 또다시 물린 채로 시작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사실 이번 주가 빠른 시일 내에 좀 저점을 찍을 확률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반도체 한도 제한 때 걸려 있어가지고 각 이제 자문사, 운용사 자금들이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면은 언제 살 수 있냐? 25일부터 사실상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25일부터 확률적으로는 3월 2일 날 휴일인가요? 3월 3일. 뭐 이렇게 이제 3월 3일. 자, 이렇게 2월 25일. 그러면 내일 24일이잖아요. 내일 폭락 나오면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내일 폭락이라는 건 나오면은 오전부터 살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저녁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장 중반 10시 이후에 이만큼의 폭락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사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빨리 또 반등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는 단기 전략도 공유해 드립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수익을 내시고 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저는 두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유의미하다고 파미세라고 함께 말씀드렸는데, 파미세 같은 경우도 이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고 고점에서 마이너스 1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12% 하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하루 쉬고 바로 또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고점에서 변동성이 큰 주식은 마이너스 26%와 30%대의 변동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그죠? 8% 10%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은 그게 끝일 확률이 높다. 그쵸? 자, 그쵸? 이제 조금 길게 하락하면 마이너스 14%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를 생각하면은 어디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략 아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11만원을 찍은 주식을 10만원 이하에서 사는 과정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만원과 12만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멤버십에서는 사실은 보시면은 제가 103,000원에 삼성전자 사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시면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라운드 프라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만원을 돌파한 주식, 그리고 15만원 돌파한 주식, 16만원 돌파한 주식, 17만원. 그러면 보시면은, 그쵸? 그냥 심플해요. 15만원 돌파하거나 여기서 그러면 14만원 매수. 그죠? 16만원 돌파하면은 다시 15만원 매수. 그쵸? 다시 17만원 돌파하면은 16만원 매수인데 잘 안 오잖아요. 그쵸? 18만원, 19만원까지 쉽게 20만원까지 갔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18만원이죠. 예, 당연히 18만원인 거예요. 첫 번째 지지점은 18만원의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예요? 다시 20만원 향해 가려고 폼을 잡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올라갈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또 만약에 18만 8천 원에서 돌파를 못해내면 다시 17만 원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정확히는 한 17만 5천 원 내외에서 또 지지할 확률이란 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매수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멤버십에서는 저는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와 키움증권 같은 경우, 키움증권 저희 멤버십 41만원 부근 여기서 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절대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사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예요? 굳이 매수 매도를 빨리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제 멤버십 오셔서 조금 나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오셔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눈이 딱 띄어지는 겁니다.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크게 갈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산리얼빌티도 저희 멤버십에서 25년 4월 7일과 24년 5월 28일에 매수를 강조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때 마지막으로 52,000원, 53,000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두산리얼빌티 이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웃퍼폼 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삼성전자는 2배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도 폭등을 했고요. 지금도 노림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이제 반도체는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 제2의 반도체처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못 올라간다는 거 아니고, 반도체 여기서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확률이 있겠지만 이게 사실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적지 않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 150조, SK하이닉스 뭐 100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이하에서도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 지금부터도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이제 아웃퍼폼, 이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솔직히 코스닥도 테스, RFHLC, 특히 테스 같은 경우 제가 4만원 이하에서부터 처음부터 사라고 했었는데, 그쵸? 굉장히 큰 수익.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제가 사라고 했던 스피어, 그리고 HVM, 이런 종목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원자력도 산미금속 같은 종목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반등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눌림목을 잘 노리다 보면은 여러분도 좀 안전하고 큰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결국 AI는 필요한 게 이제 통신부 분야이기 때문에 통신주 중에서 또 통신 장비 쪽에서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PSK 홀딩스 15%, 테스 14%, LG전자 두산, RFHIC 30%까지 620만원 수익 축하드려요. 지금 2월 달에 벌써 1,500만원 수익을 넘기신 분도 계시네요. 23만원, 190만원, 삼성전기, 파미셀, LC장구조선해양 수익 축하드립니다. 삼성전기, 포스건전에서 38% 수익 축하드립니다. 주성인증,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전기 110%, 미래에셋증권 190%, 키움증권 82%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가열돼도 멤버십에 의지하여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ISC 6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계속 좋게 이어지고 있어요.